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3절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와 실존론적 기투, 본래적 존재의 실존론적 기투라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 관점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태도를 취하는 동안에만, 그때에만 죽음이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망각하고 있으면 죽음은 내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죽음의 실존론적 의미는 죽음으로 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향해 존재함 속에서만 죽음이 죽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상인들, 세상 사람, 세인들은 죽음으로 향하면서 죽음을 회피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으로 죽음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반대되는, 그것이 비본래적인 존재인데 반대되는 본래적 존재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러면 앞서 논의된 죽음의 실존적 개념을 토대로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가 어떨지를 실존론적으로, 실존구조적으로 기투해 볼 수 있어요. 구성해 볼 수 있어요. 기투적인 구성, 구성적인 기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345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현사실적으로 현존재는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 죽음으로 향한 하나의 비본래적인 존재 속에 자신을 유지한다.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의 존재론적 가능성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성격 규정되어야 하는지가 물어지는데, 만약 현존재가 결국에 결코 자신의 종말에 대해 본래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본래적 존재가 그 의미를 따를 때 타인들에게 숨겨진 채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렇게 물어진다. 존재론적 가능성이 물어져야 하는데 대개 있어서 우리가 비본래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또 본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그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실존적 개념에 의거해서, 실존 구조에 의거해, 현존자의 실존 구조에 의거해 본래적 존재를 구성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렇게 의문스러운 실존적 존재 가능,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의 실존론적 가능성의 기투는 하나의 환상적인 과감한 시도가 아닌가? 하나의 그러한 기투가 하나의 허구적이고 자의적인 구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현존재 자신이 이러한 기투를 위한 지침들을 보증하는가? 현존재 자신에서부터 그러한 기투의 현상적 합당성의 근거들이 끌어내질 수 있는가? 이제 제기된 존재론적 과제는 지금까지의 현존재 분석에서부터 앞서 윤곽 지음들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할 수 있고, 이것들은 자신들의 앞서 가짐들을 하나의 확실한 궤도 속으로 강제하는 것들인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제 제기된 존재론적 과제는 지금까지의 현존재 분석, 즉 죽음으로 향한 비본래적 존재의 분석에서부터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의 앞서 윤곽 지음들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자신들의 앞서 가짐들을 하나의 확실한 궤도 속으로, 길 속으로
강제하는 것들인가? 네, 수사학적 의문이고요. 의도된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래적 존재의 분석에 맞서서 그 비본래적인 요소에 상반된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서 제시한다면 그 본래적 존재의 앞서 윤곽지음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앞서 윤곽지음들 속에 해석학적 상황에 앞서 가짐들이 놓여있지 않겠는가. 해석학적 상황은 앞서 가짐, 앞서 봄, 앞서 잡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미리 윤곽지우고 있는 것이 앞서 윤곽지음들이네요. 포짜이히농이라고 말해지는 것이에요. 죽음의 실존론적 개념, 그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고정되었고 이로써 종말회로 향한 본래적 존재가 그것에 대해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 탁월한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이 고정되었다. 더 나아가 죽음으로 향한 비본래적인 회피적인 존재가 성격 규정되었고 이로써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가 그렇게 회피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금지적으로 앞서 윤곽지어졌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금지적인 지침들과 더불어 죽음으로 향한 하나의 본래적 존재의 실존론적 구조가 기투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의 실존론적 개념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네요. 그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현존재인데 이때의 죽음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능성이죠.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할 수 없고 무규정적이고 확신적인 가능성이에요. 그런 점들이 긍정적인 점이에요. 탐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할 점이고 다른 하나 죽음 앞에서의 회피는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럼 회피의 특징들에 맞서는 다른 긍정적 특징들이 찾아진다면 그러면 본래적 존재의 실존론적 구조가 구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 존재는 계시성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의 심정적인 이해를 통해 구성된다.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는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인 가능성 앞에서 회피할 수 없고 또 이러한 도피 속에 그 가능성을 은폐하면서 세인의 상식을 위해 고쳐 해석할 수도 없다.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의 실존론적 기토는 따라서 그러한 본래적 존재의 요소들을 회피하지 않음, 은폐하지 않음, 고쳐 해석하지 않음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요소들은 그러한 즉 본래적인 존재를 앞에서 특징 지어진 죽음의 가능성으로 향한 도피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의 이해로 구성하는 것들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로 더욱이 현 존재 자신의 하나의 탁월한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로 특징 짓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 다시 말해 하나의 가능적인 것으로 향한 존재는 상식에 따르면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적인 것의 현실화의 배려로서의 하나의 가능적인 것으로 나아가 있음, 그 추구함, 용제의 자와 전제의 자의 분야 속에서 부단히 만나지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들이다. 도달할 수 있는 것, 지배할 수 있는 것, 유통될 수 있는 것 등
하나의 가능적인 것으로 배려하면서 나가 있음은 가능적인 것의 가능성을 그 가능적인 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만듦을 통해 허무화하는, 무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가능적인 것을 현실화하려고 애쓰고 현실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적인 것을 보면 그 가능적인 것에 고유한 가능성은 약화된다는 것이에요. 용제적 도구에 배려하는 현실화는 곧 제작함, 준비함, 위치 바꿈 등으로서 그러나 언제나 단지 상대적일 뿐인데 역시 현실화된 것도 여전히 또 바로 다른 것을 위한 쓸모의 존재 성격을 갖고 있는 한도에서 곧 다른 것을 위해 가능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가능적인 것을 현실화해도 그 현실화된 것은 또 다른 것을 위한 가능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배려적인 차원에서의 가능적인 것의 추구는 현실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현실화된 것은 비록 현실화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인 것으로 무엇을 위한 하나의 가능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하나의 학위유함을 통해 성격 규정된 채로 남아있다. 앞에 놓여있는 분석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다만 배려하는 나가 있음이 추구함이 어떻게 가능적인 것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 태도 취함은 가능적인 것을 가능적인 것으로 주제적 이론적으로 고찰함 속에서도 아니고 또 심지어 가능적인 것의 가능성 그 자체와 관련해서조차도 아니고 오히려 둘러보는 식으로 가능적인 것을 떠나 가능적인 것이 무엇 때문임, 즉 가능적이 현실화시킬 것을 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It does wofür möglich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무엇 때문에 가능적이냐 할 때 이 무엇에 대해서 가능적인 것이 쓸모를 레반트니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엇이 곧 현실적인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적인 것을 떠나 무엇 때문임을 본다. 웩제헨이라는 동사를 하이데거가 나눠서 하나는 가능적인 것을 떠난다 라는 부분에 맥이라는 말을 연결시키고 가능적인 것의 무엇 때문임에다가 제엔이라는 동사 3인칭으로 변화되면 지트가 되는데요. 이 동사를 연결시켰어요. 언어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반면에 죽음으로 향한 문제적인 존재는 분명 죽음이 현실화애로 배려하며 나아가 있음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가능한 것으로서의 죽음은 하나의 가능적인 용제자나 전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가능적인 것, 죽음의 현실화의 배려는 그러나 삶의 마감을 인도해 옴을 의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로써 현존자는 그러나 죽음으로 향한 실존하는 존재를 위한 집안, 계시성, 현장을 자신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현실화애로 배려하며 나가 있음이라는 식으로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따라서 죽음으로 향한 존재와 더불어 죽음의 현실화가 뜻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다음을 말할 수 있다. 종말의 가능성에 있어서의 종말 옆에서 체류함.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종말의 가능성에 있어서의 종말 옆에서 체류함으로 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있어서의 종말. 그러면 이 종말이 가능적인 것이 되는 거네요. 그 가능적인 것 옆에서 체류함으로 이해하면 괜찮지 않은가?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러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사유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한 태도 취함은 종말의 가능성이 언제 또 어떻게 정말로 현실화될 것인지를 숙고한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골똘히 생각함은 과연 죽음에서 그것의 가능성 성격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고 죽음은 오는 곳으로서 언제나 여전히 골똘히 생각되지만 분명 그러나 죽음에 대해 계산하면서 마음대로 다루기를 원함을 통해 죽음의 가능성 성격을 약화시킨다. 죽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함 속에서 죽음은 가능적인 것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적게 나타내야만 한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서는 이와 반대로 만약 사실상 이것이 앞에서 성격 규정된 가능성을 그러한 가능성으로 이해하면서 계시해야 한다면 그 가능성이 약화되지 않은 채로 가능성으로 이해되고 가능성으로 양성되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태도 취함 속에서 가능성으로 견뎌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죽음에 대한 사유 속에서 또는 골똘히 생각함 속에서 죽음은 자신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적게 나타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대한 골똘히 생각함이 죽음에 대해 계산하면서 마음대로 다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능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마치 현실적인 것 같이 간주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가리켜 자신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적게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가능성이 이해되고 양성되고 견뎌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에 있어서의 가능적인 것에 대해 현 존재는 그럼에도 예상함 속에서 태도를 취한다. 이번에는 예상함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존재를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적절한 해석이 역시 안 된다는 것이 하이데크의 견해입니다. 하나의 가능적인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음에 대해 긴장하고 있음이 예상함에 대한 일상적 표현이에요. 하나의 가능적인 것은 이것이 실현될지 혹은 실현되지 않을지 혹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라는 양상으로 나타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축소되지 않은 채로 만나질 수 있다. 예상함 속에서 우리의 분석은 그러나 예상함이라는 현상과 더불어 이미 어떤 것으로 배려하면서 나가 있음 속에서 특징 지어진 것과 동일한 존재 유형을 곧 가능적인 것으로 향한 하나의 특정한 존재 유형을 만나지 않는가? 모든 예상함은 자신의 가능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갖고 있는데 과연 또 언제 또 어떻게 가능적인 것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전제적으로 있게 될지에 의거해 그렇다는 건 이해하고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과연 있게 될지, 언제 있게 될지, 어떻게 있게 될지를
이해하면서 가능적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가능적인 것의 가능성이 약화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인데 예상 속에서 그 점이 예상되고 있다면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이네요. 예상함은 단지 때때로만 가능적인 것을 떠나 이것의 가능적인 현실화를 봄이 아니라 나가 있음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이러한 현실화에 대한 하나의 기다림이다. 그럼 지속적으로 기다림이네요. 추구함이나 나가 있음은 때때로 일어나는 거지만 예상함은 지속적 기다림이니까 오히려 나가 있음보다도 더 심하게 죽음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겠네요. 그럼에도 역시 예상함 속에도 가능적인 것에서 뛰어내림과 현실적인 것 속에 발디딤이 놓여 있는데 기다림으로서 예상함이 기다림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내림과 발디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적인 것을 위해 예상되는 것, 즉 가능적인 것이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 현실적인 것으로 돌아오면서 가능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 속으로 예상에 맞춰 끌어들여진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봤는데요. 죽음, 가능적인 것에 대해 태도 취함의 다양성으로 첫 번째, 죽음에로 나가 있음. 이것은 가능적인 것에 무엇을 위함인 현실적인 것을 봄이고, 둘째로 죽음을 골똘히 생각함. 이것은 가능적인 것의 현실화의 시점을 계산하며 마음대로 다루기를 원함이고요. 셋째로 죽음을 예상함은 가능적인 것을 긴장한 채로 기다리면서 가능적인 것에 무엇을 위함인 현실적인 것을 봄이에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죽음의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래에서 네 번째로 죽음 속으로 선구함이 해설됩니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서의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는 그러나 죽음이 이러한 존재 속에서 또 이러한 존재에 대해 가능성으로 드러나는 식으로 죽음에 대해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능성으로 향한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가능성 속으로의 선구, Vorlaufen in die Möglichkeit 이렇게 했네요. 이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러나 가능적인 것으로 가깝게 옴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적인 것에 가까움과 더불어 이것의 현실화가 떠오르지 않는가? 현실화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은 아니다 이겠지요. 이러한 가깝게 옴은 그럼에도 하나의 현실적인 것을 배려하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만듦에로 향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면서 더 가깝게 옴 속에서 가능적인 것의 가능성이 단지 더욱 크게 될 뿐이다.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죽음에 대한 가장 가까움은 하나의 현실적인 것, 즉 죽음 사례들에게는 가능한 한에서 가장 멀다. 죽음 사례들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것 외에도 다른 무엇을 하이데거가 의도했을 수는 있겠는데
죽음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것이라면 죽음 사례들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그만큼 더욱 덮어 감추어지지 않은 채로 이해될수록 그만큼 더욱 순수하게 이해는 실존 일반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가능성 속으로 전진한다. 실존 일반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죽음이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적인 것으로서 또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하지요. 그런 점에서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의 불가능성이라고도 다른 맥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은 현존재에게 현실화될 수 있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또 현존재가 현실적인 것으로 그것으로 스스로 그것일 수도 있는 그런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죽음은 각종의 무엇에 대한 태도 취함의 곧 각종의 실존함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 속으로의 선구 속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크게 되는데 더 커지게 되는데 다시 말해 그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으로 나타나는데 곧 여하튼 어떠한 척도도 또 이로써 어떠한 많고 적음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실존의 척도 없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것의 본질을 따를 때 어떠한 발판도 제공하지 않는데 이러한 발판은 어떤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기 위한 또는 예상하고 있기 위한 가능한 현실적인 것을 자기에게 그려주기 위한 또 그로 인해 가능성을 망각하기 위한 발판이다. 가능성 속으로의 선구로서의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맨 처음에 이러한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그러한 가능성으로 자유롭게 한다. 죽음 속으로의 선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해설을 했어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등장하겠네요.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그것의 존재 유형이 선구 자체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 가능 속으로의 선구이다. 그것의 존재 유형이 선구 자체인 그런 존재자, 현존재의 존재 유형으로서 현존재의 존재 유형으로서 죽음, 즉 존재 가능 속으로의 선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라는 실존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인 자기에 앞서가 선구에 관련이 되겠죠. 이러한 존재 가능을 선구하면서 드러냄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극단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계시된다. 투명하게 된다.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애로 자기를 기토한다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그렇게 드러난 존재자의 존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곧 실존한다. 선구는 가장 고유한 극단적 존재 가능의 이해의 가능성으로 다시 말해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으로 증명된다. 본래적 실존의 존재론적 구성틀은 죽음 속으로의 선구의 구체적 구조의 명백한 제시와 더불어 볼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러한 구조의 현상적인 한정이 수행되는가? 분명히 이렇게 곧 우리가 선구하면서 계시함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 선구하면서 계시함의 성격들을 규정하고 이로써 선구하면서 계시함이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하고 확신적인 또 그러한 것으로 무규정적인 가능성의 순수한 이해로 될 수 있어야만 하는 식으로 수행된다. 유념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해가 1차적으로 하나의 죽음의 의의를 멍하니 바라봄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 가능애로의 자기 기투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 가능 속에서 자신을 이해함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 죽음이 여러 측면에서 가능성으로 말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측면에서 죽음은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는 현 존재에게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계시하는데 그것 속에서는 단적으로 현 존재의 존재가 문제시된다. 그것, 즉 가장 고유한 존재의 가능 속에서 현 존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의 탁월한 가능성 속에서는 세인에게서 탈취된 채로 남아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도 죽음이고요. 자신의 탁월한 가능성도 죽음이에요. 같은 용어를 상이한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선고하면서 자기를 각기임이 세인에게서 탈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할 수 있음의 이해는 그러나 처음으로 세인 자기, 세인의 자기의 일상성 속으로의 현존주의 현사실적인 상실성을 드러낸다. 그러면 본래적인 존재는 세인으로부터 벗어나고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어야 하겠네요. 둘째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은 무관련적인 가능성이다. 선구가 현 존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단적으로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 문제시되는 그런 존재의 가능, 즉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혼자서 그 자신으로부터 넘겨받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죽음은 단지 고유한 현 존재에게 무차별적으로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고유한 현 존재를 개별적인 자로 요구한다. 선구 속에서 이해된 것인 죽음의 무관련성은 현 존재를 그 자신으로 개별화한다. 이러한 개별화는 실존을 위해 현장을 계시하는 한 방식이다. 이러한 개별화가 드러내는 것은 만약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시되면 배려되는 것 옆에서의 모든 존재와 타인들과의 각종의 공동존재가 거부된다는 점이다. 현 존재가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는 단지 그가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것에 대해 곧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임에 대해 가능하게 할 때뿐이다. 배려 및 고려의 거부는 그럼에도 이러한 현 존재의 존재 방식들, 배려와 고려를 본래적인 자기임으로부터 단절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 존재의 구성틀의 본질적인 구조들로서 그 방식들은 실존 일반의 가능 조건에 함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현 존재를 개별화하고 그래서 배려와 고려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죽음애로의 선구 속에서는 이 현장이 계시되고 현장이 상황으로 계시되고 이 상황 속에서 현 존재는 타인들과
타인들을 고려하고 존재자들을 배려하는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려와 고려는 염려의 구조 요소들, 염려의 본질적인 구조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인 것은 단지 그가 배려하면서 옆에 존재함, 존재자 옆에 존재함 및 고려하면서 타인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을 1차적으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의 가능애로 기토하고, 그러나 세인자기의 가능성애로 기토하지는 않는 한도에서일 뿐이다. 무관련적 가능성 속으로의 선구는 선구하는 존재자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부터 넘겨받을 가능성 속으로 강제한다. 무관련적인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은 나로서의 존재, 즉 가장 고유한 존재를 스스로 von ihm selbst her, 자기 자신에서부터 aus ihm selbst 넘겨받을 übernehmen 할 가능성 속으로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인 가능성은 추월 불가능하다. 이러한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향한 존재가 현존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함, sich selbst aufgeben, 이것이 실존의 극단적 가능성으로 그에게 임박해 있다는 점이다. 죽음이 자신의 포기가 되네요. 선구는 그러나 죽음으로 향한 비본래적인 존재같이 추월 불가능성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한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선구하면서 자유롭게 됨은 우연적으로 자기에게 밀려오는 가능성들 속으로의 상실성으로부터 현존재를 자유롭게 하는데, 더욱이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 앞에 놓인 현사실적인 가능성들, 즉 그것 때문임들, 숙박 때문, 생계 때문, 출세 때문, 이 세 가지가 현사실적 존재 가능성들이고요. 그 외에도 매우 많지요. 이것들을 맨 처음으로 본래적으로 이해하면서 선택하도록 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선구는 실존에게 자기 포기를 극단적인 가능성으로 계시하고 각기 도달된 실존에 대한 각종의 고집을 그렇게 부순다. 현존재는 선구하면서 자기 자신 및 이해된 존재의 가능 뒤로 되돌아감 및 자신의 승리들을 위해 너무 늙게 됨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 가장 고유한 종말로부터 규정된, 다시 말해 유한한 것으로 이해된 가능성들에 대해 자유로운 채로 현존재는 다음의 위험을 물리치는데, 곧 자신의 유한한 실존 이해력에서부터 이러한 유한한 실존 이해력을 추월하는 것들인 타인들의 무한한 실존 가능성들을 오인할 위험. 우리는 죽으니까요. 죽는다는 건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은 유한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죽음에 기인한 실존 이해력이 유한한 실존 이해력이고, 이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죽음을 뛰어넘는 식의 실존을 추구하는 타인들을 보면서 타인들이 내세운 그 무한한 실존 가능성들을
오인하는 것, 추구할 만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위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실존 가능성들을 오해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실존 가능성으로 강제로 되돌릴 위험, 타인들이 내세운 실존 가능성을 나의 실존 가능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곧 그렇게 자신의 가장 고유한 현사실적 실존을 단념할 위험이다. 그러면 타인의 실존 가능성을 나의 실존 가능성으로 강제로 가져오면 나로서의 실존은 포기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고유한 현사실적 실존을 단념함이라고 표현했어요. 무관련적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은 그러나 단지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 공동존재인 현존재로 하여금 타인들의 존재 가능에 대해 이해하게끔 하는 식으로만 현존재를 개별화한다.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 속으로의 선구는 이러한 가능성 앞에 놓여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함께 게시하기 때문에 선구 속에는 전체적 현존재에 대한 하나의 실존적 선취의 가능성이, 다시 말해 전체적 존재 가능으로 실존할 가능성이 놓여 있다. 죽음의 가능성 앞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아까 얘기한 현사실적 가능성들, 어떤 사람은 숙박 때문에 실존하고, 어떤 사람은 생계 때문에 실존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 때문에 실존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운동 때문에, 노동운동 때문에, 차별 철폐 운동 때문에 실존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실존 가능성인데 이것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고 또 죽음으로 선고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가능성들이 드러나면 현존재의 전체적 존재가 선취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넷째로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은 확신적이다. 그 가능성을 본래적으로 확신하며 존재하는 방식은 그 가능성에 상응하는 진리, 계시성, 즉 죽음의 선구적 계시성, 죽음을 선구하며 계시했을 때 그것이 죽음의 선구적 계시성이고 진리인데요. 이것에서부터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확신적 가능성을 현존자가 본래적으로 가능성으로 계시하는 것은 그런데 단지 그가 그 가능성으로 선고하면서 그 가능성을 가장 고유한 존재의 가능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일 뿐이다. 가능성의 계시성은 선고하면서 가능하게 함 속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진리 속에 자기를 유지함은, 다시 말해 읽어볼까요? 계시된 것을 확신하며 존재함은 한층 더 선구를 요구한다. 선구 속에서 죽음의 가능성이 계시되는데요. 죽음의 가능성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그것으로 향해 존재한다면 그럴 경우 선구를 한층 더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가능성 속으로 앞질러 달려가 봄이네요.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음을,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을 선취해 보는 거예요. 여기도 포백내면이라고 그랬는데 미리 취하는 것, 죽음의 가능성을 미리 취하는 것이 선구가 되겠네요. 죽음의 확신성은 만나지는 죽음 사례들의 확인들에서부터 계산될 수 없다. 그 확신성은 여하튼 전제자에 대한 하나의 진리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지는 않는데
존재자는 이것의 발견성과 관련해서 가장 순수하게는 이러한 존재자를 단지 바라보면서 만나지게 함에게 자기 자신에 입각해 만나지는 것이다. 이때의 현 존재는 맨 처음에 자기를 사태들로 상실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세계를 망각해야죠. 어떻게 봤어요? 단지 바라보며 만나지게 함. 단지 바라보며 만나지게 하려면 그 둘러보는 시선이 버려져야 되고요. 둘러보는 시선이 전제하는 도구 연관들, 쓸모 연관들, 주의 세계, 세계의 세계성, 이런 것들은 뒤편으로 물러나 버려야 하죠. 그러면서 단지 사태들로 자기를 상실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태들에 몰두하는 것이죠. 자, 회어할 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자해는 사안이고 사안들끼리의 관계, 자해의 회어할 테니 사태예요. 자회할 트, 복수로 자회할 테. 네. 이게 결국은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연구에 몰두한다는 것이에요. 이 점은 염려의 하나의 고유한 과제 및 가능성일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다 그렇게 단지 바라보며 존재자를 만나지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필증적 명증의 순수한 객관성을, 다시 말해 필증적 명증의 나와 아무런 상관없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필연적인 명증성, 필연적 자명성, 필연적으로 자명한 것, 필연적으로 명증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 라임의 자흐리카이트, 자흐리는 일상적으로 객관적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공정하다, 사무적이다, 객관적이다 라고 말할 때 자흐리하다. 그 사람은 자흐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으로, 사안성이 아니라 객관성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만약 확신함의 존재함이 죽음과 관련해서 이러한 성격, 필증적 명증의 나와 아무런 상관없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말하는 것은 확신하면서 존재함이 저것 필증적 명증의 객관성보다 낮은 등급의 명증을 지니리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신하며 존재함이 여하튼 존재자에 대한 명증들의 단계 순서 속으로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신적이다라는 것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명증적이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참되게 간주함은 곧 죽음이 각기 단지 나의 고유한 죽음이다라고 간주함은 하나의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나 형식적인 대상들, 수학의 수, 기하의 도형 등과 관련해서의 각종의 확신성과는 다른 하나의 유형이고, 또 그런 것보다 더욱 근원적이다. 왜냐하면 그거, 즉 죽음을 참되게 간주함은 세계 내 존재를 확신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확신성은 수학적 명증성이나 기하학적 명증성, 또는 물리학적 법칙의 필연성, 필연적 자명성, 이런 것들과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은 죽음에 대한 현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태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현존재를 그의 실존의 완전한 본래성에 있어서 요구한다. 선구 속에서 현존재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를 이것의 추월 불가능한 전체성에 있어서 자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체험들, 자아, 의식의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음의 명증은 반드시
선구 속에 포함되어 놓여 있는 확신성 뒤로 뒤쳐져 남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체험들 자아의식의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음의 귀속적인 포착유형, 반성이 엄밀하지 않으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포착 유형은 탈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참된 것으로 거기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 무엇을, 즉 현존재를, 세계 내 존재를, 곧 내가 스스로 그것인 또 내가 존재 가능으로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본래적으로 그것일 수 있는 그런 현존재를 원칙적으로 참된 것으로 계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반성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들은 인간의 존재 가능성을, 특히 죽음이라는 존재 가능성을 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하고 또 확신적인 가능성은 확신성과 관련해서 무규정적이다. 어떻게 선구는 현존재의 탁월한 가능성의 이러한 무규정적 성격을 계시하는가? 어떻게 선구하는 이에는 자신을 하나의 부단히 가능한 확신적인 존재 가능애로 더욱이 그 속에서 실존의 단적인 불가능성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그 시점이 부단히 무규정적으로 남아있는 식으로 부단히 가능한 확신적인 존재 가능애로 기투하는가. 무규정적이고 확신적인 죽음으로 향한 선구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현장 자체에서부터 기원하는 하나의 부단한 죽음의 위협에 대해 자기를 개방한다. 종말회로 향한 존재는 그 위협 속에 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위협을 어둡게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종말회로 향한 존재가 그 위협을 통해 확신성의 무규정성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어둡게 할 수 없다. 네, 모든 이해는 심정적인 이해이다. 기분은 현존재를 그는 거기에 있다라는 피투성 앞으로 데려온다. 그런데 그 심정성은 곧 현존재 자신에 대한 부단하고 단적이고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개별화된 존재에서부터 솟아나는 위협을, 부단한 위협, 단적인 위협, 솟아나는 위협을 개방된 채로 유지할 수 있는 심정성은 불안이다.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에 가능한 불가능성이, 그렇죠? 우에서 불가능성의 가능성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능한 불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것이 허무 앞에 처해 있다. 불안은 그렇게 규정된 존재자의 존재 가능으로 인해 불안의 이유가 존재 가능이라는 것이에요. 불안해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가능성을 계시한다. 선구가 현존재를 단적으로 개별화하고 현존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러한 개별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의 전체성을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존재가 자신의 근거, 여러 면에 생각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피투성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는, 이유는 피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투성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곧바로 근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자신의 근거에서부터 이렇게 자기를 이해함에는 불안이라는 근본 심정성이 속한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이다. 이 점에 대한 비록 단지 간접적이지만 틀림없는 증언을 배조이공이라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이 죽음은 양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증언하게 되겠네요. 이 점에 대한 비록 단지 간접적이지만 틀림없는 증언을 앞에서 특징 지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내주는 때는 그 존재가 불안을 비겁한 두려움으로 전도시키고 뒤바꾸고 이것의 극복과 더불어 불안 앞에서의 자신의 비겁함을 고지할 때이다. 알릴 때이다. 백훈된 고지하다, 쿤투게된 통지하다, 지히멜된 멜된 알리다, 지히멜된 알려지다. 그 용어들을 구분해서 번역용어로 사용했어요. 죽음으로 향한 실존론적으로 기초된 본래적인 존재의 성격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존론적으로 기초된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 드디어 등장했네요. 앞서의 논의들을 총괄한 것이에요. 선구는 현 존재에게 세인 자기 속으로의 상실성을 드러내고 또 배려하는 고려에 1차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현 존재를 데려오는데 이때의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이라고 말해질 때 이 자기는 그러나 죽음으로 향한 자유 속에서의 자기, 곧 죽음으로 향한 정열적인 세인의 환영들로부터 분리된 현사실적인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그런 자유 속에서의 자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국 죽음 속으로의 선구 또는 죽음으로 향한 선구라는 용어로 표시합니다. 앞에서 성격 규정된 현 존재의 극단적인 가능성의 완전한 내용, 즉 가장 고유한 무관련성, 추월 불가능성, 확신성, 무규정성에 의거한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귀속적인 관련들, 이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귀속적인 관련들, 이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완전한 내용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련들은 정열, 정열성, 비환영성, 현사실성, 확신성, 불안 등인데 이것들은 다음 속에 모여지는데 그 관련들을 통해 구성된 선구를 그러한 극단적 가능성의 가능화로서 드러내고 전개하고 고수함 속에 모여진다. 선구를 실존론적으로 기투하며 한정함은 죽음으로 향한 하나의 실존적인 본래적 존재의 존재론적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써 그러나 그런 경우 떠오르는 것은 현 존재의 하나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의 가능성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은 존재자적 실존적인 존재 가능으로 증명되지 않은 단지 하나의 존재론적 가능성이다. 존재론적 가능성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나타난다,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선구의 실존론적 기투는 이전에 획득된 현존재의 구조들,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을 고수하였고 현존재로 하여금 이를테면 스스로 자신을 이러한 가능성으로 기투하도록 하였는데 현존재에게 하나의 내용적인 실존의 이상, 내용적인 실존 이상 붙여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내용적인 실존 이상을 앞서 내놓음 없이 또 외부로부터 강요함 없이 그리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죽음으로 향한 이러한 실존론적으로 가능한 존재의 선구는 실존적으로 겉보기에 하나의 공상적인 부당한 요구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현 존재의 하나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존재론적 가능성은 상응하는 존재자적 존재 가능이 현 존재 자신에서부터 증명되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가능성에 상응하는 존재적 가능성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존론적으로 기초되고 실존론적으로 구성된 존재론적 가능성, 그건 허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실존적, 존재자적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현 존재는 자신을 각기 현사실적으로 죽음으로 향한 하나의 그러한 존재 속으로 기투하는가. 현사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존재자적으로 그렇게 기투하는가. 현 존재는 역시 단지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의 근거에서부터만, 즉 피투성에서부터만 성구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도에서 도대체 또 어떤 방식으로 현 존재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부터 그의 실존에 가능한 본래성에 관한 증거를 내주는지, 더욱이 현 존재가 이러한 본래성을 실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요구하는 식으로 그런 증거를 내주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의 주제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본래성을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였어요. 물론 거기서도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라고 해서 본래성이 언급되지만, 그럼에도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는 전체성을 염두에 둔 본래성인데, 이제 전체성과 상관없는 본래성, 그것이 찾아질 수 있는데요. 양심의 증언을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존에 가능한 본래성은 양심이 증언해 준다. 그것이 다음 장의 논의 주제가 되겠네요. 현 존재의 하나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및 이것이 실존론적 구성틀에 대한 미결로 떠도는 물음이 시험에 합격한 현상적 집안으로 비로소 데려와서 있게 되는 때는 그 물음이 현 존재 자신에 의해 증언된 그의 존재의 하나의 가능한 본래성, 양심이 양심을 갖기 원함을 현 존재에게 증언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본래성을 고수할 수 있을 때뿐이다. 그러한 증언 및 이것 속에서 증언된 것을 현상학적으로 폭로하는 일이 성공한다면 새롭게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단지 그것의 존재론적 가능성에 있어서만 기투된 것인 죽음으로 향한 선구가 이제 비로소 증언된 본래적인 존재 가능과 함께 하나의 본질적인 연관 속에 서 있는가. 죽음으로 향한 선구는 전체적인 존재이지요. 이것이 본래적인 존재로서의 양심을 갖기 원함과 본질적인 연관 속에 서 있는가, 이것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고, 양심을 갖기 원함, 즉 본래적인 존재 가능은 경향상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 죽음으로 향한 선구로 된다는 것이에요. 경향에 따라 하나가 다른 것으로 변해요. 그런 경향이라는 점에 있어서 둘은 본질적인 연관 속에 놓여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죽음에 관한 1장, 2편의 1장이 마쳐졌고요. 1편의 2장은 본래적 존재 가능의 현존적인 증언과 결의성, 제2장에서는 이제 양심에 대한 논의가 실존의 본래성의 확보와 관련해서 논의됩니다.
어떤 분들에겐 꽤나 흥미로운 주제가 다뤄지는 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서론이 맞춰졌고요. 서론의 1장, 2장 합쳐서 8개의 절이 맞춰졌고요. 그리고 2편의 1장인 6개 절인가요? 맞춰졌고요. 그리고 2편의 마지막 장인 6장, 시간성과 시간 내재성에 속하는 5 내지 6개의 절이 맞춰졌어요. 그럼 존재와 시간의 앞부분과 끝부분 그리고 중간의 일부가 모두 낭독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마친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